본 영상의 내용은 픽션이며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339 조용히 가만히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339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조용히 가만히. SCP-339는 중심에 동그란 덩어리가 있고 사방으로 기다란 덩굴이 자라나 있는 형태입니다. 덩굴의 길이는 약 50cm 정도이며 SCP-339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은 어느 정도 풍화된 상태의 구리로 보입니다. 상당히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으나 덩굴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부드럽고 유연하게 독립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SCP-339는 어느 용기에 보관하든 지속적으로 외벽을 아주 조금씩 깎아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관 용기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SCP-339의 주변에서 14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SCP-339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소음이 발생한 시간은 물론 그 5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모든 물체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SCP-339의 덩굴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게 뻗어나간 뒤 대상을 올가매고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진동의 세기는 표적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침묵할 때까지 점점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하며 표적이 스스로 움직임을 멈춘 건지 덩굴에 의해 멈춘 건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표적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SCP-339는 다시 본래의 모양과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SCP-339의 중심에서 혈액과 근골의 곤죽이 분비됩니다. SCP-339는 덩굴을 늘리는 순간이나 진동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소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력 SCP-339는 1953년 이란 군부가 아약스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입수했습니다. 당시 SCP-339는 모하메드 모사데크 총리의 개인 소장품들 가운데 있었으며 총리의 소장품을 접수하러 갔던 이란군 병사들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SCP-재단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SCP-339는 우단 휘장이 둘러진 방에 좌대 위에 놓여 있었으며 좌대에는 페르시아인 시인 사디의 식구 무식한 자에게는 침묵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무식한 자가 아니다. 라고 페르시아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수격리 절차 SCP-339는 제49기지에 격리 중이며 가로 세로 너비 5m 크기의 방음 격리실에 격리 중입니다. 현재 SCP-339는 방음 용기 안에 넣은 채 봉인하며 격리실 중앙에 높이 1.5m의 좌대 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격리실에 입장할 경우엔 특수 설치된 방음 에어록을 거쳐 입장합니다.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해 SCP-339의 격리실에 입장하는 인원들은 절대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 소음 발생이 억제되는 특수 발포 고무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장화는 출입용 에어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기 유지 보수는 매월 15일에 진행하며 SCP-339가 담긴 방음 용기를 교체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누구도 유지 보수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SCP-339의 격리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누구든 14dB 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 순식간에 덩굴로 휘감아 침묵시키는 존재 SCP-339 조용히 가만히. 사서님들도 공공장소에서는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숙하시길 바랍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788 마그마 잉어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788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마그마 잉어. 이 존재는 아프리카 잉어와 닮은 형태를 하고 있으나 몸 길이가 3.2m이며 전신이 초고철질 마그마와 갈라진 현무암으로 된 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중심 체온은 약 섭씨 1475도이고 피부 온도는 대체로 이보다 많이 낮습니다. SCP-788에게서 채취한 샘플은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내부 구조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SCP-788은 일반적인 수생 물고기와 동일하고 단순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며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인 힘을 보이지도 않지만 흥분한 경우에는 압도적인 크기와 질량으로 인해 격리실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SCP-788은 몇 종류의 금속이나 광물을 섭취하는데 특히 철이나 마그네슘을 좋아합니다. 현재까지 SCP-788이 배설 활동을 하는 건 관찰되지 않았으며 격리 이후 전체 몸 길이가 약 22cm 정도 성장했습니다. SCP-788은 1900년대 발생했던 어느 폭발 사건 이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마리의 SCP-788 개체가 지구 멘틀층 내부에 서식하고 있으며 당시 폭발 사건으로 인해 SCP-788이 지표면까지 들어올려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SCP-788 개체가 재단 또는 민간인에게 발견될 우발적 사태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록 788-01 사건 788-01
어느 날 SCP-788이 약 24일 동안 이동 속도가 줄어들고 자극에 대해 무관심해지며 복부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마지막에 SCP-788은 알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평균 직경 3cm인 구형 물체를 낳았다. 분석에 따르면 이 구형 물체들은 SCP-788과 같은 종류의 마그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표본은 다른 격리실로 이동하여 관측하에 처했다. 특수 격리 절차 SCP-788은 기지에 고온 세라믹으로 내벽을 덮은 지름 25m의 격리실에 격리하고 이 내부는 섭씨 900도로 유지된 용해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SCP-788이 활성화되거나 격리실을 부수려 할 경우 SCP-788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격리실을 냉각합니다. SCP-788에게는 철과 마그네슘 펠릿 500g이 매일마다 급사됩니다. 지구 멘틀층에 서식하는 마그마로 구성된 초고온의 잉어, 과연 이 생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지구에 살았던 걸까요? 서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총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총은 휴대가 간편하기에 일부 국가에선 호신용으로 소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권총이 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865 신사다운 형벌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SCP-865는 제조사를 알 수 없는 권총입니다. SCP-865는 스위스의 기계 제조사 지크자우어, 시그사우어 등으로 불리는 회사 S2계 자우어에서 만든 권총 P226 모델의 1996년 이후 제조된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으나 모델명이나 어떠한 표식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SCP-865는 일반적인 권총처럼 분해, 정비, 재조립이 가능하지만 특이하게도 몇 개의 서킷보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손잡이 부분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부품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CP-865는 시중에 유통되는 권총 P226과 호환되는 약실이 있으며 평균 사이즈의 탄창은 물론이고 확장된 길이의 탄창도 장착 가능했습니다. SCP-865는 발포할 경우 마치 권총에 소음기를 부착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으며 탄피는 총기 옆쪽으로 사출되는 건 다른 권총과 동일하나 총알 자체는 총구에서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했을 때도 약간의 파우더와 가스가 방출될 뿐 총알 자체는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총알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그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SCP-865는 허공에 대고 총을 쏘았을 때 무생물이나 동물에게 쏘았을 때는 총알에 맞은 흔적은커녕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사람에게 SCP-865를 쏘았을 때만 목표가 된 인간은 총으로 겨냥했던 부위에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SCP-865로 조준하고 총을 쐈을 때 그 대상이 된 인간은 겨냥된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과거에 사고로 다쳤던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SCP-865에 조준했던 부위에 따라 신체 절단, 하반신 마비, 두뇌 손상과 같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도 타겟이 된 사람은 SCP-865에 겨냥되고 쏘여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과거의 사고로 생긴 피해라고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SCP-865에 맞은 피실험자를 검사한 결과 건강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SCP-865의 효과는 큰 통증과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SCP-865에 맞은 사람 중 사망한 인원은 없습니다. 또한 SCP-865를 자기 자신에게 직접 쐈을 경우엔 화약으로 인한 경미한 화상 외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SCP-865는 2000년 어느 날 마샬 카터 앤 다크 회사가 소유한 어느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SCP-865는 당시 유리 케이스에 담긴 채 안내문이 적힌 종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 17년의 연구와 개발 끝에 MCD-226 BDP는 부하 직원으로 추정해보건대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졌을 신사들을 위한 비살상 무기의 최고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제작 개인 맞춤 상품에서 발포된 샷은 타깃에게 7.3kS만큼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히게 됩니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상처, 붉어짐,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MCD-226 BPD는 비슷한 권총에서 사용하는 보통 탄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최고의 결과와 매끄러운 탄피 사출을 위한 MCD-BPH-탄 상품번호 2301943-581-3 별도 판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우 다양한 개인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최고 고객 만족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당신의 스타일과 품행에 맞는 모델 제작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현재까지 SCP-865가 시험 제작된 상품인지 아니면 마셜 카터 앤 다크 회사에 의해 유사한 모델을 추가 생산 및 유포하고 있는지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실험 기록 2000땡땡년 제2 에버리 박사에 의해 진행됨. 실험 1. SCP-865를 D계급 인원의 복부에 조준하고 2발 쐈음. 결과 D계급 인원은 며칠 동안 격렬한 위장 통증을 호소했음. D계급 인원의 주장. D계급 인원은 얼마 전에 자신의 맹장에 염증이 생겼었으며 일주일 전에 제거했던 후유증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거라 주장했음. 실험 2. SCP-865를 D계급 인원의 왼쪽 귀 옆에 대고 허공으로 발포했음. 결과 D계급 인원은 왼쪽 귀에 청각을 잃었으며 이명이 들리게 됨. D계급 인원의 주장. D계급 인원 자신이 7살이던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자신은 헤비메탈 밴드의 멤버였으며 그룹 공연 당시 볼륨 크기로 인해 심각한 청력 손상을 입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음. 실험 3. SCP-865를 D계급 인원의 척추에 4발 발포함. 결과 D계급 인원은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됨. D계급 인원의 주장. 자신은 14살 때 스키를 타던 중 사고가 났었고 그 후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에버리 박사가 해당 D계급 인원이 1년 전에 은행 강도 사건에서 2명의 사람을 죽였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어떻게 2발로 서 있었던 거냐 물어봤음. D계급 인원은 머뭇거리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실험 4. SCP-865를 D계급 인원의 머리에 붙인 채 발사함. 결과 D계급 인원은 6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깨어남. 이후 D계급 인원은 심각한 대뇌 손상과 기억 상실을 나타냄. 의료진이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해당 인원은 65점을 기록했음. D계급 인원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연령이 낮아졌음. 여기까지만 봤을 땐 SCP-865를 사용하면 타겟이 된 인간은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는 부상을 입게 되고 그 부상과 연관된 거짓된 기억이 새겨지는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진행된 실험을 끝내고 이 일이 지났을 때 에버리 박사는 언제 생겼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는 큰 흉터가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버리 박사의 건강검진 기록을 본 결과 과거 임신 후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며 생겼던 상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출산된 태아는 6시간 후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 또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에버리 박사는 그 사실을 부정했으며 한 번도 임신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SCP-재단의 사메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CP-865가 타깃에게 끼치는 영향에 반대 효과가 사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권총은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트라우마를 타깃에게 발생시킵니다. 이 발견으로 보건대 앞으로 진행되는 실험은 D등급 인원에게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우리는 이 물건으로 인해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후 사메시 박사의 요청은 O5 평의회의 허가를 받았고 SCP-865는 D계급 인원에게만 실험하도록 했습니다. 특수격리 절차. SCP-865는 제73기지의 보안이 승인된 방에서 장전되지 않은 채로 총기 보관함에 보관 중입니다. 테스트하지 않을 경우엔 방아쇠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포되지 않는다는 꼬리표를 붙여놓아 실수로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총알은 발사되지 않지만 타깃이 된 사람은 격바로 통증과 거짓된 기억을 얻게 되며 사용자는 상처와 관련된 기억을 잃게 되는 권총 SCP-865.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336 릴리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336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릴리스. 이 존재는 아라비아나 중동계 후손으로 보이는 이목구비에 창백한 피부를 지닌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신장 173cm, 체중 68kg이며 어떠한 음식물도 먹지 않고 수면도 취하지 않으면서도 질병에 걸리거나 노화하지도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인간과 유사하지만 허벅지와 종아리에 파충류 비늘과 유사한 특징이 보입니다. SCP-336은 지능검사 결과 높은 성적을 보였으나 인간과 관련된 일에 냉담하고 무심하게 반응하며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반면 거울을 볼 때만 매우 자기애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SCP-336의 변칙적인 현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인간이 듣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상시엔 음성 변조 장치를 입에 채워두고 있습니다. SCP-336의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를 누군가 듣게 된다면 변칙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만약 대상이 Y 염색체가 없는 여성일 경우 원인 불명의 불임 증상을 SCP-336의 목소리를 들은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겪게 됩니다. 그리고 Y 염색체를 지닌 남성 인원이
SCP-336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약 2-3시간 뒤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혼수 상태인 남성의 흉부에서 혹이 자라나게 되고 잠시 후 혹 안에서 기묘한 모습의 생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생물을 SCP-336-1로 부릅니다. SCP-336-1 개체는 유전적으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암컷 척추동물이 뒤섞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보통 2주 후 사망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매우 난폭했으며 지능은 매우 낮아 보였고 현재까지 관찰된 모습의 동물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선 이미 멸종되거나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습과 조금 다른 아종의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탄생한 SCP-336-1 개체들에 대해서 SCP-336은 마치 부하나 노예를 대하듯 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CP-336에게 해당 생물체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으나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질문이나 실험 요청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유독 SCP-336-1 개체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격리 절차 SCP-336은 주기적으로 보수되는 가로 세로 6m의 생활구역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보수 작업을 비롯한 SCP-336과 접촉하는 인원들은 오직 여성 인원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SCP-336의 입에 채워진 음성 변조 장치는 0등급 인원이 매주 점검 및 보수합니다. 실험이 필요할 경우에만 2등급 이상의 인원에게 제공되는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음성 변조 장치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록 종료. 사건 239-B의 기록 중 일부. 사건 239-B 발생으로 기지 내부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딘가로 향하던 클래프 박사의 앞을 SCP-336이 가로막았습니다. 너 나 왜 여기 있는 거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이 시점에서 클래프 박사는 알려지지 않은 말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SCP 언어학자들이 이 음성 파일의 내용을 조사했고 고대 수메르어의 변형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 응? 없어요. 당신의 의도는 순수할지 몰라도 방법이 너무 과격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SCP-336이 그녀의 목소리 변환기를 떼어내고 말하기 시작했다. 청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당신이 한 일은 인상적이지만 당신은 어느새 SCP-336은 사라져 있었고 클래프 박사가 쏜 총에 의해 깨진 듯한 거울이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 종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자라면 불임이 되고 남자라면 뱃속에서 괴수가 태어나는 기묘한 목소리를 지닌 여성 SCP-336 릴리스. 과연 정체와 목적이 뭘까요? 사선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괴한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SCP-661 너무 대단해서 수상한 세일즈맨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661 격리등급 안전 별명 너무 대단해서 수상한 세일즈맨 SCP-661은 뚱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백인 남성입니다.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나 매년 건강진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거칠고 요구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로는 화를 잘 내고 1990년대 수감된 이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혀진 SCP-661의 변칙적인 능력은 SCP-661이 누군가에게 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정말로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SCP-661이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초콜릿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A라는 사람은 정말로 초콜릿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의 피험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약한 충동이 연속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으며 마치 무의식적인 생각처럼 661과 조우 후 일주일에 걸쳐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동은 피험자 스스로에게 위험한 일을 저지르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SCP-661이 피험자에게 원한다고 말했던 물건을 직접 보게 되거나 그 물건을 파는 매장을 지나갈 경우엔 무의식적으로 그 물건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SCP-661의 변칙적인 현상으로 피험자들이 원하게 되는 물체들은 물리적인 물체일 경우 강력하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추상적인 개념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SCP-661의 능력은 상대방이 661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었기에 언어가 다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엔 효과가 없었습니다.
SCP-661 최초 발견 기록. SCP-661과의 첫 조우는 SCP-661이 광고, 판매 담당원으로 일하고 있을 당시였으며 라디오나 TV 광고에 나레이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SCP-재단에서 SCP-661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내기를 거는 사람이 있다며 업계에서 악명이 높아진 이후였습니다. 그 후 재단에서 해당 인물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높은 숙류를 보이는 걸 알아냈으며 재단의 잠입 조사관에 의해 해당 직원의 변칙적인 능력에 대해 신빙성이 높아졌기에 SCP-661로 지정한 뒤 확보 및 격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SCP-661로 지정된 인물은 요트를 타던 중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걸로 위장되었습니다. 부록 661-1 SCP-661은 최초 격리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모르는 척을 했지만 사실 격리 이전부터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CP-661이 재단 인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능력을 사용해 격리 실패를 유발할 수 있기에 도주를 시도할 경우엔 처분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SCP-661의 능력은 목소리를 이용해서만 영향력을 끼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록 661-2 실험 기록 총 6건. 실험 661-0 D계급 인원에게 SCP-661의 목소리가 들어간 식품 가공기 제품의 광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요리에 전혀 관심 없었던 D계급 인원이 광고 속의 식품 가공기 제품을 구매하길 원했습니다. 왜 갑자기 관심도 없던 제품을 원하는지 물어보자 너무나 좋은 제품이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 661-1 SCP-661에게 설득 능력을 보여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SCP-661은 그런 능력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험 661-2 SCP-661에게 설득 능력을 보여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역시나 SCP-661은 거절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다시 능력을 보여달라고 명령하자 SCP-661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속하고 싶지 않으며 나를 실험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자 해당 실험의 연구원은 실험 중단을 요구했으며 SCP-661을 풀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해당 연구원은 다른 업무로 배치되었습니다. 실험 661-3 SCP-661의 격리실에 D계급 인원을 진입시켰습니다. 해당 D계급 인원은 폭행죄에 전과가 있는 인물이며 SCP-661의 설득 능력을 사용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을 취해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 D계급 인원은 SCP-661을 보자마자 짜증을 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SCP-661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자 D계급 인원은 즉시 공격을 멈췄고 격리실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실험 661-4 D계급 인원에게 SCP-661을 공격하거나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D계급 인원이 SCP-661의 앞에 다가가자 SCP-661은 당신은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D계급 인원은 SCP-661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D계급 인원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모습으로 SCP-661에게 사과하면서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SCP-661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기를 원한다. 그러자 D계급 인원은 공격을 멈추고 격리실에서 무단 이탈한 뒤 경비원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D계급 인원은 사살되었습니다. 실험 661-5 D계급 인원에게 SCP-661을 공격하거나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투입시켰습니다. 다만 D계급 인원은 SCP-661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661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SCP-661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외국어를 외치면서 D계급 인원의 공격을 멈추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4분간 SCP-661은 D계급 인원에게 공격당했고 SCP-661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부록 661-3 SCP-661의 요구 SCP-661은 여러가지 요구를 재단에 했었으며 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내보내줘. 아니 진짜 내보내달란 말이야. 이거 안 웃겨. 내보내달라고. 석방을 요구한다. 난 미국 시민이야. 니들이 나한테 이럴 권리 없다고. 하바나 한정판 쿠바산 씨가 한 상자, 마이애미 해안 씨가 한 상자, 싸구려 씨가 한 상자, 담배 한 팩, 니코틴 껌 한 팩.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가 원하는 바의 우스꽝스러움을 보아하니 니코틴 중독 중증이더란 말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케이블 장착된 텔레비전,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기록물을 재생할 수 있는 텔레비전, 감금되었을 적에 쓰여진 책, 감금 전 출판된 책. 인간이 제정신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오락이 필요합니다. CD 플레이어. 읽게 해주진 못해도 녹음 안 되는 음악 장치 정도는 줘도 되겠죠. 필기구와 메모지. 쓰여진 물품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 범위 내일지도 모르고요. SCP-661의 능력이 쓰여진 물품까지 이르리란 확증은 없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이 요구는 거부되었습니다.
나머지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요구를 검토한 박사는 다른 인원에게 SCP-661의 요구 처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SCP-661의 요구사항은 다른 담당관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가죽 재킷 1벌, 대상에게는 대신 구속복이 지급되었다. 타코, 대상에게는 대신 브리또가 지급되었다. 레드 제플린 명곡선 CD 1개, 대상에게는 몽키스의 CD가 지급되었다. 악취가 여기까지 새는데 지랄. 창문을 열던가 뭔가 해줘. 담당관은 대신 격리실 안에 방귀를 뀌었다. 태양빛, 담당관은 그의 얼굴에 10분간 손전등을 비췄다. 에비에이터 브랜드 선글라스 하나, 방 안에 불을 껐음. 펩시 브랜드의 청량음료 하나, 대상에게는 적절한 대체품으로 코카콜라 브랜드의 탄산음료 한 캔이 지급되었다.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세요. 무례한 SCP-661이 거슬리겠지만 그는 지각을 가진 SCP이고 일정 수준의 경의를 갖춰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난 그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을 거고 이런 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특수격리 절차, SCP-661은 가로 6m, 세로 8m의 일반 격리실에 격리합니다. 현재 SCP-661의 격리실 외부에 배치된 경비원들은 특수 청각 보호장치를 착용하고 있으며 의료진에 의해 청각이 완전히 상실된 인원은 청각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SCP-661의 격리실 내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소리를 녹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SCP-661과 접촉하는 인원이 청각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SCP-661에게 설득당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불확실할 경우엔 24시간 격리하도록 합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구든 설득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닌 남성. SCP-661 너무 대단해서 수상한 세일즈맨. 사용하기에 따라 무시무시한 능력이 될 수도 있는 힘이기에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미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 사회와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토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첫 번째 토끼, 일련 번호 SCP-2037,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먼지 토끼. SCP-2037은 사막 솜꼬리 토끼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생물입니다. 솜꼬리 토끼로 분류되는 토끼와 동일한 식성이나 특징이 있으며 현재 SCP 재단에서 23마리의 개체를 격리 중입니다. SCP-2037의 변칙적인 특징은 무언가에 대해 위협을 감지할 경우 빠르게 도망치면서 신체가 먼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먼지로 변한 상태에선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제압하는 것에 대해 강한 내성을 보였으며 바람을 타고 빠른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도망치는 도중 먼지를 잃을 경우 주변 환경에서 먼지를 모아 합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행위가 끝났을 때 먼지의 양이 이전보다 부족할 경우 몸집이 작아진 상태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도망치는 상태인 SCP-2037의 먼지를 조사한 결과 주로 토끼털, 낡은 피부 각질, 보풀, 거미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먼지에선 어떠한 생체 조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망치는 행위를 끝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땐 SCP-2037의 신체에서 먼지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SCP-2037은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위치한 어느 공원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공원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먼지가 널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SCP 재단의 요원이 변칙 개체를 목격하여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험 2037-C SCP-2037 개체 한 마리를 위협하여 먼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지의 절반을 덜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언제까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처음 먼지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몇 분 뒤 크기는 작아졌지만 토끼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남은 먼지에서 또다시 절반을 덜어내자 몇 분 뒤 크기는 더욱 작아졌지만 토끼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5번 반복되어 최초 먼지의 양의 약 3% 정도가 남았을 때 SCP-2037은 토끼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험 종료인 줄 알았으나 실험체에서 먼지를 덜어내서 다른 방으로 옮겼던 먼지가 토끼 상태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록 2037-3 어느 날 재단에서 격리 중인 SCP-2037 개체 중 한 마리가 머리에 자라난 종양으로 인해 폐사했었습니다. 해당 개체의 살점은 몇 시간 만에 빠르게 부패했으며 몇 분 뒤 백골 사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곧이어 뼈다귀는 먼지로 변했으나 또다시 몇 분 후 뼈다귀로 되돌아갔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SCP-2037 개체들에겐 신선한 건초와 풀,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한 번 격리 컨테이너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없었던 먼지 더미가 목격될 경우 수집하여 관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지로 변하는 토끼 SCP-2037 먼지 토끼 과연 정체가 뭘까요? 정말 토끼이긴 한 걸까요? 두 번째 토끼 일련 번호 SCP-2036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불토끼 SCP-2036은 SCP-2036-1과 2036-2로 분류됩니다. SCP-2036-1은 암컷 굴토끼 한 마리이며 꼬리가 까만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SCP-2036-2는 2036-1이 낳은 새끼들을 말합니다. SCP-2036-2 개체들은 어미인 2036-1과 닮았으나 꼬리, 흑색증은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SCP-2036 개체들은 일부 면역 유전자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굴토끼와 구분이 어렵지만 스스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불명입니다. 게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개체는 연소하기 시작하여 섭씨 600도를 넘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SCP-2036의 신체는 불에 타버리고 순도 99%의 무연탄 가루더미가 남습니다. 이 석탄가루의 무게는 SCP-2036-1은 체중의 50%였으며 SCP-2036-2는 체중의 10%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루더미가 된 SCP-2036-1 개체는 1일에서 5일 뒤 또다시 불길이 일어나는데 이때 불의 온도는 섭씨 도에 달했으며 이 현상은 베타 사태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베타 사태가 종결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SCP-2036-1은 생후 2-3개월 정도의 어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SCP-2036-1은 임신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스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고 앞서 진행됐던 것과 동일한 불타고 석탄 가루가 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불타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SCP-2036-1이나 SCP-2036-2에게서 표본을 채취했을 땐 어떠한 연소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입수 내막 SCP-2036-1은 기동특무부대 요타-10이 서호주 외곽에서 확보했습니다. 당시 물구덩이에서 거대한 불꽃 악어가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기동특무부대가 동물 담당 기관으로 위장하여 개입했었습니다. 현장에는 수검댕이가 된 2.5m 크기의 바다 악어 시체를 씹고 뜯고 맛보고 있는 SCP-2036-1이 있었습니다. SCP-2036-1은 요원들을 인지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강하고 재빠른 기동특무부대 요타-10 망할 FBI에게 붙잡혀 확보 및 격리되었습니다. 사건 2036-20-A 어느 날 지자체로 이웃집 뒷마당에 토끼 무리가 불에 탄 채 죽어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요원들이 현장에 가보니 그 장소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으며 집 안에는 버려진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보존 처리된 가죽에 루리티자어로 쓰여진 문서가 흑요석 칼로 벽에 꽂혀 있었습니다. 문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너희는 우리 민족을 고통받게 하고 우리 어머니의 면전에서 우리를 치우려 했겠다. 우리 형제들 중 대부분은 너희를 용서하려고 하지. 조화롭게 살면서 말로써 평화로운 결과를 얻겠다고. 우린 안 그래.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여온 이 해수가 오히려 너희들의 골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의 분노는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이러니한 복수의 무기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래를 했다. 아이토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기꺼이 내주었고 우리는 그 대가로 그들은 이것을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사용했지만 우리도 잘 써먹을 수 있었다. 너희는 어미만을 들여 새끼를 쳤지만 그것의 새끼들은 이미 우리의 땅 밖으로 퍼졌다. 이것을 우리의 안갚음의 첫 번째 분납인 줄 알라. 위 문서에서 아이토스는 그리스어이며 영어로는 이글, 한국말로는 수리를 뜻했습니다. 또한 이 존재에 대한 조사를 했으나 흔적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수격리 절차 SCP-2036-2 개체들은 고열에 면역이 없기에 한 마리가 죽으며 발생시키는 고열에 연쇄작용할 수 있기에 한 장소에 3마리 이상 격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험 중이 아닐 땐 SCP-2036-1에게 한 마리 이상의 건강한 굴토끼 수컷 한 마리를 제공하여 2036-1이 자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SCP-2036 개체의 격리실은 고열의 내성이 있는 내화 복합 단열재 타일로 내벽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야생의 개체가 있을 수 있기에 기동특무부대 람다-12 알성쟁이 사냥꾼이 추적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타는 토끼 SCP-2036 불토끼 모두가 잠든 저녁 집안에 들어와 불타버린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끼, 일련번호 SCP-1818,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비행하는 토끼 SCP-1818은 세계 표준시 13시 31분에서 36분 사이에 출항하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와 독일 란겐하겐 사이를 오가는 모든 공영 항공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계획하거나 추진한 항공편이 아니라면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륙한 지 약 10분 내지 20분 사이에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상 1단계 SCP-1818-A로 분류되는 흑색증을 가진 암컷 굴토끼의 사체가 기내 수화물칸에서 발견됩니다. 사체는 질식사로 보이며 최근에 죽었거나 잘 보존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현상 2단계 SCP-1818-B로 분류되는 승객 한 명이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은 몰리 또는 몰리 부인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약 5분에서 10분간 1818-B는 다른 승객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부짖습니다. 현상 3단계 죽었던 SCP-1818-A의 사체가 재생하며 살아났고 SCP-1818-B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끝났을 때 SCP-1818-B는 기이한 행동을 멈추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3단계의 현상이 일어나는 편이지만 종종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토끼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승객 중 한 명이 SCP-1818-B와 같은 행동을 했었으며
기내에 설치된 모니터에 죽은 토끼의 영상이 나왔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SCP-1818-A의 신체 일부만 발견되거나 흑색종의 암컷 토끼가 아닌 백색증을 가진 수컷 토끼가 나타나고 SCP-1818-B가 그 토끼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으며 SCP-1818의 현상이 나타난 비행기가 추락한 채로 발견됐고 추락 현장엔 검은 암컷 토끼 153마리의 사체가 있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의 시신이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발견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볼펜으로 팜플렛에 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더 이상 기억이 안 나. 특수격리 절차, 현재까지 확인된 SCP-1818의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항공사와 지속적인 연락과 감시를 하고 있으며 13시 31분에서 36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행기를 출항시키지 않으며 승객의 탑승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SCP-1818 현상으로 나타난 SCP-1818A 개체는 재단에서 격리하고 있으며 SCP-1818B 인원에겐 B등급 기억소거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특정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특정 시간대에 출항한 비행기에서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 SCP-1818 비행하는 토끼. 갑자기 비행기 타는 게 무섭게 느껴지네요. 기괴한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끝없는 주차장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413 격리등급 안전 별명 끝없는 주차장. SCP-413은 4층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SCP-413은 주차장 내부의 구조나 디자인 등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전등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층을 늘리거나 계단 수를 바꾸는 등 세세한 부분부터 대규모 변형까지 자유롭게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관찰했을 땐 그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저 평범한 4층 주차장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변칙적인 성질을 모른 채 주차장 내부의 수치를 측정하려 했으나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고 끊임없이 변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SCP-413의 변칙적인 현상은 그저 내부를 변형시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SCP-413 내부에 진입한 요원에 의하면 방향감각, 신체의 균형, 단기 기억 등을 통제하는 뇌의 몇몇 중요 부위에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리가 내부에서 생성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리에 노출될수록 그 시간에 따라 메스꺼움, 현기증, 구토, 어지러움, 근심, 밀실 공포증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SCP-413의 이런 현상은 주차장에서 나올 때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라도 SCP-413에 진입할 경우엔 방향표시 기기와 안전 로프를 휴대하고 들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 구조의 변화와 저주파 소리로 인해 스스로 길을 찾거나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초 SCP-413이 재단에 알려진 것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SCP-413의 내부 CCTV 영상이 이상하다며 보안 테이프를 지역 경찰서에 반납했었고 경찰은 경비원이 영상을 조작했다 의심했었습니다. 이후 재단에 이 사실이 알려지며 재단에서 테이프를 몰수한 뒤 해당 지역 인근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부록 1. 우연히도 SCP-413이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차장 내부에 쓰여진 글자와 그림 등이 형태를 바꾸면서 인간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SCP-413의 말투와 표현을 볼 때 매우 짓궂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으며 게다가 주차장 내부를 변형시키며 둔감한 사람에게 장난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만 누군가 주차장 내부를 훼손시키거나 공격할 경우 그에 대해선 매우 공격적이고 강한 복수심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다소 가학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면담 기록. 안녕 SCP-413. 안녕 박사. 좋아, 그럼 인터뷰를 해보자. 괜찮지? 내가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차린 건 언제부터였니? 내가 세워진 날부터. 그리고 그게 언제였지? 내가 생각 안 하는 건 나 기억 못해. 왜 너의 내부를 계속 바꾸는 거니? 여기 종일 앉아있으니까 지루해서.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네. 난 재밌어서 하는데 다른 애들은 싫대. 다른 애들? 바로 옆이랑 길 건너 건물은 내가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나 걔네들한테 계획을 알려주려고. 무슨 계획? 우리가 저지를 공격 계획. 하하하. 그냥 농담인데 네 얼굴 좀 봐봐. 완전 웃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에이 재미없어. 영상 기록. 이하의 영상 기록은 SCP-413이 발견되고 격리되기 전에 보안 카메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기록 1. 대상, 여행 중인 6인 가족. 가족들이 차량을 찾기 위해 SCP-413 내부에 들어오자 표지판과 안내 문구를 변경하며 20분 동안 차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기록 2. 대상 어머니와 아이. SCP-413에 차량을 주차한 뒤 어머니는 아이를 차에 가둔 채 볼일을 보러 주차장에서 나가려 했었습니다. 출구 방향이라고 표시된 안내 문구를 따라 어머니는 걸었지만 계속해서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7분간 계속 자신의 차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가둬둔 차에 올라타 SCP-413을 빠져나갔습니다. 기록 3. 대상 회사원. 대상이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SCP-413의 구조는 끝없이 빙글빙글 도는 길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길만 나타났으며 회사원은 한참 동안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록 4. 대상 10대 양아치 5명. 대상이 SCP-413에 입장한 뒤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SCP-413의 내부를 파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데이터 말소. 부록 2. 영상 기록 4에서 보였던 10대 청소년 5명이 SCP-재단의 탐사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10대 청소년들은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실종된 지 3개월이나 지난 상태였기에 경찰 측에선 그들이 이미 죽었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SCP-재단에서 10대 청소년 5명에게 A급 기억 소고제 투여 후 가족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그 전에 SCP-413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면담을 했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끝이 없는 미로에 갇혀서 나올 수 없었으며 급수대와 자동 판매기를 발견하여 가까스로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터 말소를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SCP-413의 10대 청소년 5명이 길을 헤매고 있을 당시에 SCP-재단의 탐사팀이 수색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수색 장비에도 감지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추가 보고서를 받기까지 탐사 활동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특수경비 절차. SCP-413으로 향하는 모든 입구는 봉쇄하고 무장한 경비가 그곳을 지킵니다. 승인받지 않은 인물이 SCP-413으로 들어가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SCP-413에 들어갈 경우 어떤 인원이든 필수적으로 GPS 추적기와 안전 로프를 장비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격리 실패가 발생하거나 O5 평의회에 명령이 있을 경우 최고 등급 인원이 진행하는 격리조치 413이 진행됩니다. 격리조치 413. SCP-413 내부에 폭탄을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실패했기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순항미사일 혹은 공습을 하도록 합니다. 공군기지나 나사의 전투기 등을 사용하여 SCP-413을 타격합니다. 자유자재로 내부가 변형하고 입장한 사람의 뇌에 영향을 주는 소리를 발산하는 기묘한 주차장. SCP-413 끝없는 주차장.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242 자가청소 수영장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242 격리등급 안전 별명 자가청소 수영장. 사건 242-1. 어느 날 20대 초반의 커플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어느 가정집 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침입했습니다. 커플은 창고에서 튜브를 가져왔고 물장구 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물이 뜨겁고 따갑다고 말하자 남성도 동의하며 각각 튜브에 올라타 누웠습니다. 약 29분 뒤 갑자기 서로의 튜브가 터졌고 커플은 물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커플 주변의 물에서 거품이 일어났고 색깔이 검붉게 변하였으며 둘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커플은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검붉은 색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약 48초 후 그곳엔 그저 맑고 깨끗한 물이 채워진 수영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2주 뒤 언론에서는 해당 커플이 멕시코의 어딘가로 사랑의 도피를 떠난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242-1 기록 종료. SCP-242는 폭 4.5m, 길이 9m의 수영장입니다. 깊이가 낮은 곳은 1m 정도이며 가장 깊은 중앙 부근은 1.5m 정도입니다. SCP-242의 내부에 들어간 모든 물질은 멸균 증류수로 변화합니다. 반대로 SCP-242의 물을 채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도 멸균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물질의 성질에 따라 SCP-242에 들어갔을 때 멸균 증류수로 변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인 강물은 약 7분이 소요됐고 고여있던 연못의 물은 약 18분 정도가 걸렸으며 흔히 아스팔트 작업에 쓰이는 콜타르 용액 5만 리터를 SCP-242에 부었을 땐 12일에 걸쳐 멸균 증류수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넣던 결국 멸균 증류수로 변하게 되는 변칙적인 능력이 있지만 단지 그뿐이며 그 외엔 어떠한 특별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액체가 아닌 물질이 수영장에 들어갈 경우 물 분사기와 인공 폭포 장치가 작동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때 모든 전력을 차단했음에도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던 중 SCP-242에 민간인 2명이 침입하여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사건 242-1로 기록된 이 사건 이후로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언론에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SCP-242 실험 샵17 SCP-242 수영장에 있는 물이 수영장 내부에 있을 때와 외부에 있을 때 인간이 섭취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성별, 인종이 같은 2명의 D계급 인원에게 티타늄 잠수복과 여러 특수 장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피실험자 A에겐 수영장 안에서 빨대를 이용해 수영장 물을 한 모금씩 마시도록 했고, 피실험자 B에겐 수영장 밖에서 빨대를 이용해 채취한 수영장 물을 한 모금씩 마시도록 지시했습니다. 피실험자 A는 몇 모금 마시더니 따갑다고 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고통을 호소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실험자 A는 완전히 침묵하였습니다. 반면 피실험자 B는 아무리 수영장 물을 마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신체 검사 및 소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실험이 끝나고 피실험자 A가 입었던 티타늄 잠수복은 약 15시간 뒤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실험 기록 종료. 현재 SCP-242의 변칙적인 현상을 활용하여 관리가 어려운 SCP 개체를 폐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고려 중입니다. 특수격리 절차. SCP-242는 뉴멕시코에 있는 주택 뒷마당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SCP-242가 있는 집을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가서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주인이 들어와 살게 되었지만 3일 뒤 실종되었습니다. SCP-242가 있는 주택 자체에는 별다른 변칙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자녀가 없는 부부로 위장한 SCP-재단의 박사 2명과 요리사로 위장한 1등급 경비원이 주택에 거주하며 실시간으로 조사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실험 목적 이외에 SCP-242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접촉하는 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안에 넣으면 멸균 증류수로 변하게 되는 기묘한 수영장 SCP-242 자가청소 수영장. 사선님들도 수영장에 간다면 매너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1701 텐트와 목적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1701 경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텐트와 목적. SCP-1701은 텐트 전문업체 이지업의 일반적인 팝업 캐노피 모습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등의 포식성을 띠고 있습니다. SCP-1701은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는 대상과 유사한 일반적인 캐노피와 시각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SCP-1701은 생명 유지 수단으로서 직물 속 엽록세포를 이용하여 광합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끔씩 SCP-1701은 활동 상태에 돌입하는데 직물 색상을 바꾸어 녹색과 파란색 중심의 무지갯빛 프랙탈 무늬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은 몸체를 조금씩 앞뒤로 흔들기 시작하여 대개 그 강도를 높여 몸체가 뒤집힐 때까지 흔듭니다. SCP-1701이 활동기 동안 자신으로부터 5m 이내에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감지하면 SCP-1701의 다리는 빠르게 10m까지 늘어나 몇 개의 관절을 만들어내고 대상의 다리는 강하게 진동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다 감지했던 목표물과 접촉하면 다리로 객체를 감싸 지붕 중앙으로 집어오고 나머지 다리가 접힌 뒤 SCP-1701은 다시금 일반적인 캐노피와 유사한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붕 중앙으로 잡혀왔던 목표물은 본 과정 중에 완전히 사라지며 몇 시간 뒤에 SCP-1701이 이따금씩 강렬하거나 낮게 출렁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있고 난 후 SCP-1701이 목표물을 섭취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최대 8시간 동안 두통, 눈쓰라림 및 부비강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SCP-1701의 활동기를 목격한 뒤에 이러한 증상이 발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가변적이며 그 범위가 최소 18분에서 최대 9년 11개월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발현하면 위아래 속눈썹이 길어지고 알루미늄으로 변화하여 떨어져 나갔으며 안구도 시신경과 안화로부터 떨어져 나가 변형된 속눈썹과 접촉하면서 직물과 알루미늄으로 변화하고는 결합하여 소형의 SCP-1701 개체 2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체들은 고통받는 목격자로부터 주랭랑치며 2시간 뒤에 성체로 자랐습니다. 영향받은 인간은 다행히도 원래 안구를 잃은 지 10분 내로 새 안구가 자라나며 일반적인 캐노피, 텐트, 정자를 볼 때 생기는 간헐적 시각 차단 증상을 제외하면 보통 아무런 시각적 변화나 후유증을 겪지 않았습니다. 특수격리 절차 SCP-1701은 반투명의 방탄 채광창이 설비된 표준형 격리실에 격리합니다. 시각 방해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SCP-1701의 격리실 출입을 금지합니다. 새로 발견되는 모든 SCP-1701 개체들은 즉시 이유 불문하고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평범한 캐노피 텐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목표물이 되는 순간 순식간에 포식당할 수 있는 위험한 텐트 SCP-1701 텐트와 목적. 사선님들도 낯선 곳에서 텐트를 목격한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많은 기괴한 사건이 넘치던 어느 날 SCP 재단으로 하나의 사건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데이터베이스
사건 번호 231, 2009년 8월 18일 오전 4시 23분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시에나 외곽에서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변칙성이 발견되었음. 현지 경찰들이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교회 건물이 붕괴되었음. 이후 관련된 변칙적인 현상은 오전 5시 41분에 사라졌음. 재단의 정보 조작으로 인해 현지 언론에서는 휘발유 운송 트럭이 전복되어 폭발했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내용으로 TV와 신문에 보도됨. 실제로 해당 사건에선 붕괴된 교회 이외에도 총 9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54명이 사망함. 그리고 이 현상을 SCP-2639로 지정했음.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2639 비디오 게임 폭력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 번호 SCP-2639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비디오 게임 폭력. SCP-2639는 1세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공간에서 변칙적인 독립체 및 물체들이 출현하고 한두 시간 후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SCP-2639 현상은 감지가 불가능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당 현상에서 나타나는 독립체들 일명 SCP-2639-A로 분류되는 존재들이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SCP-2639-A는 변칙적인 무기들과 장비를 갖춘 3명의 인간형 개체입니다. 각 개체는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속도와 힘, 지구력과 부상 저항력 등을 보이며 통증이나 부상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SCP-2639-A 개체가 파괴되면 SCP-2639 구역 내 어딘가에서 파괴되었던 개체와 동일한 개체가 피해를 입지 않은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SCP-2639-B는 SCP-2639 구역에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서로 다른 22가지 유형의 접촉 불가능한 물체들입니다. 각 개체는 지면으로부터 0.1m 높이에 떠 있으며 일정한 속도로 수평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SCP-2639-B 개체는 SCP-2639-A 개체가 접촉할 경우에만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라짐과 동시에 접촉했던 2639-A 개체에게 이로운 효과를 줬습니다. 상처를 회복시킨다거나 새로운 무기를 준다던가 하는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SCP-2639-B 개체 중에서 탄약꾸러미와 같은 특정 유형의 개체는 SCP-2639-A 개체가 사망하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인간이 사망할 경우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SCP-2639-C는 맞춤 제작된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해당 컴퓨터는 별다른 전원 없이도 작동하며 1997년 이래로 심의 개조된 온라인 데스매치 게임 퀘이크를 호스팅합니다. 참가자들은 변칙적인 수단을 통해 호스트 기기와 연결되었으며 이들은 1997년 6월 18일 실종된 청소년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글로리아 스탠필드 16세, 짐 이어던 16세, 토마스 와든 15세. 이들은 2010년 SCP-2639-C가 재단에 발견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퀘이크를 플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SCP-재단에서는 SCP-2639-C를 이용해 2639-A 개체 3명과 채팅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통해 2639-A 개체들은 본인들이 게임 속에 존재하며 그 게임 플레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게임 속에서 사냥했던 괴물들이 사실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재단에서는 2639-A 개체들에게 게임 플레이를 멈춰달라 말하며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후 SCP-2639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단이 약속했던 2639-A 개체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연구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SCP-2639-A들도 재단 측의 채팅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2639-A 개체들과 채팅으로 대화했던 재단 직원이 다급하게 SCP-2639-C를 꺼내 전원을 켜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직원은 SCP-2639-A들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자신을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당시 해당 기지는 변칙 개체의 폭주로 인해 기지 내 전 직원이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고민 끝에 SCP-2639-A 개체들은 요청을 수락했고 게임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되던 변칙 개체를 숙달된 테크닉과 팀워크로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그 후 2639-A 개체들은 재단 직원에게 채팅으로 조심스레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신들이 조금 전 괴물을 처리하면서 혹시라도 사람을 죽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2639-A 개체들이 타겟을 처리할 당시엔 그 방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SCP-2639의 변칙적인 현상을 재단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평가되었고 며칠 뒤 SCP-2639-A 개체 글로리아 스탠필드 16세, 짐 이어던 16세, 토마스 하든 15세 이 3명은 기동특무부대 오메가9 애송이들로 배정되었습니다. 단 재단의 명령을 듣는 대신 유일하게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조건 괴물만 잡을 거라 요청했었고
재단에서는 죽지 않는 병사들이며 어디든 순식간에 출동 가능한 점이 큰 메리트가 있었기에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비인간 표적 전문 기동특무부대 오메가9이 창설되었습니다. 현재 그들과 연락할 수 있는 SCP-2639-C는 특수 인증받은 격리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며 더 이상의 실험은 금지됐습니다. 기록 종료. 게임과 현실이 뒤섞이는 현상 SCP-2639 비디오 게임 폭력. 이유야 어찌됐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게임 속의 소년소녀들. 이제 사람을 구하고 돕는 일에 그 힘이 쓰이길 바라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SCP-1096 완벽한 성형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980년대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던 그곳에서 전날 내린 비 때문이었을까 수많은 차량이 연쇄 추돌하였고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자들은 즉시 구급차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렇게 병원 로비는 환자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어느 남성이 바삐 움직이던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있는 여자가 피를 흘려요. 여자의 피가 이상해요. 간호사는 남성의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라 생각하며 적당히 맞장구치며 외면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꺼림칙한 기분에 남성을 따라가 여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치 인형처럼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의 여성이 무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를 살펴보니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가 손상되어 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머리와 몸 곳곳에서 난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투명한 색깔이었으며 상처 부위도 피부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마치 플라스틱이 부러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였고 다른 응급 환자들의 처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하나둘 모여 투명한 피를 흘린 여성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 한 명은 몰래 그녀의 샘플을 채취하여 대학 연구팀에 보냈습니다. 마침 해당 대학 교수로 위장근무 중이던 SCP-재단의 요원이 투명한 피를 흘린 여성에 대한 걸 알게 되었고 얼마 후 재단의 현장 요원들이 해당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요원들은 병원의 자료를 압수했고 관련자들의 기억 소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투명한 피를 흘렸던 여성의 시신을 회수한 뒤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흉부에서 발견된 보형물이 변칙적인 현상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SCP-1096의 존재가 재단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련번호 SCP-1096 격리등급 안전 별명 완벽한 성형 SCP-1096은 다양한 크기의 가슴 보형물 세트입니다. 현재 15쌍을 재단에서 확보 및 격리 중이며 각각의 SCP-1096 개체들에는 시리얼 넘버 같은 표기는 없으나 공장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보형물은 여성 피험자에게 이식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피험자의 모든 생체 조직을 서서히 실리콘이 바탕이 된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로 변형시킵니다. 피부에 있던 여드름이나 주근깨 같은 피부 트러블과 잡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전신의 장기와 뼈, 근육마저도 플라스틱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험자의 전신이 플라스틱과 유사하게 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개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기묘한 점은 현대 과학으론 그 원리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실리콘이나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질로 변한 피험자의 장기들이 일반적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며 피험자가 멀쩡히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실험을 통해 SCP-1096을 이식받은 피험자들은 공통적으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인지 이식받았던 피험자들에 따라서 다소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SCP-1096을 이식받고 10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실리콘과 같은 신체를 갖게 된 피험자들은 그 순간부터 전혀 노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은 완전히 사라졌기에 만약 피험자가 상처를 입을 경우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피험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촉각이 무뎌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촉각이 무뎌지는 정도를 검사한 결과 마치 선천적 무통증과 유사했으며 피험자들의 뇌 조직이 점점 실리콘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고 아주 조금씩 지능이 저하되면서 기억 상실이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록 1096-01 사건 보고서 1990년대 어느 날 익명의 제보를 받은 SCP-재단은 어느 낡고 허름한 성형외과의 병원으로 기동특무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SCP-1096 개체가 다수 있었고 마취 상태의 여성에게 SCP-1096을 이식하려던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기동특무부대는 의사에게 얌전히 투항할 것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권총을 꺼냈고
그 순간 기동특무부대 대원들에게 총을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있던 수술대 위의 여성은 신상 정보를 조사한 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으로 밝혀졌고 기억 소고 절차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어느 문서 한 장이 파손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문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공장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름다워질 수 없는 선천적인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기미, 잡티에서 세월의 주름까지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영원한 젊음을 얻으세요. 와 함께. 문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현재 SCP-1096 개체들은 보안금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실험은 반드시 D계급 인원에게만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험 시작 전 2명 이상의 3등급 인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D계급 인원들은 별도의 경위실에 수감시키며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월 제거되는 인원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식받는 순간 완벽하고 아름다워지는 가슴 보형물 SCP-1096 완벽한 성형. 아무리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만들어주시고 어디서 살 수도 없는 하나뿐인 소중한 육체를 버리는 것은 언젠가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깁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